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1차 시험을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가 바로 시책이라는 용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들께서 이 17개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한 곳의 지역에 응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교육계획, 즉 우리가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하는 교육 정책과 앞으로의 그런 교육 계획들을 총 집약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2025학년도 내년에 주요 업무 계획, 즉 시책이 올라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말에서 혹은 이제 1월, 늦어도 1월 초 중순 정도에는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우선에는 올해 2024학년도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2025학년도 자료가 탑재가 되는 대로 아마 빠르면은 12월 중순 정도에도 아마 탑재가 되지 않을까,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먼저 공부를 하시다가 새로운 것이 올라오면은 비교를 하시면서 또 분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책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2차 준비를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얼개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주요 업무 계획은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11월에 2025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2025학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와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큰 방향을 잡고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이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보시면서 선생님들과 또 어떤 부분들이 2차 시험에서 또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이제 이 영상에서는 시책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책과 관련된 또 주요한 개념과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그런 필요할 것 같은 또 부수적인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면 뭐 뉴스 기사, 뭐 보도된 자료들, 교육청 자료, 혹은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그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각 그런 분과에서 올라온 그런 서류들, 자료들 같은 것들을 조금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의성을 갖고 용이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경기도 교육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시책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점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문장이라던가 문구라던가 이러한 단어들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사실 심층 면접의 질문으로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시책을 공부해서 어디다 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수업 나눔이나 또 심층 면접의 각각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이러한 자주 사용되는 어떤 문구라던가 특정한 또 의미 있는 단어들이라던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비전, 목표, 기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답변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녹여내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보시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비전에도 미래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경기미래교육 2030이라고 하는 자료가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청인데요. 여기 목표를 보니까 그러면 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사회의 인재상을 경기도교육청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추는 미래인재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미래인재상을 기초 역량과 그리고 기본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께서 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조에 관한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과 균형과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세세한 의미는 잠시 뒤에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4대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 교육의 중심인 새로운 경기 교육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관한 이제 세세한 하나하나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미래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생태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그런 주요 업무 계획들을 봐도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를 시켰을 때도 두 가지 교육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민주시민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생태전환 교육이에요. 그만큼 큰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이제 도래하고 있는 그런 겹병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고 하면서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선생님들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공유학교, 세 번째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잠시 뒤에 또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자료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교육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하나를 또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래 사회의 변화라고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첫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이제 학습자들을 그 학생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또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좀 어색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바타라던가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아직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세대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이후에 출생하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인크래프트라던가 뭐 등등등의 어떤 그런 아주 최첨단된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기들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노력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이제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인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또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미디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와 관련을 해서,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또 쓰지 않는 말이고, 뭐 지구가열 혹은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더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후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생태 위기를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변화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이 세 가지를 꼭 선생님들께서 계속 눈에 익혀두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죠? 공교육을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 계획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을 왜 확대하는 거야? 지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공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확대해요? 바로 옆에 답이 나오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이 삶의 주인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기교육은요, 이제 이러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인재에 관한 이 미래 인재상을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율균형 미래의 3대 정책 기조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경기교육은요, 경기교육의 인재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삶의 주인으로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공감과 포용, 그 다음에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핵심 역량 중에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이제 보아지거든요. 즉, 우리가 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공감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라고 혹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계를 좀 시켜보았고요.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약간 우리는 사회를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는 곧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조금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자료 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하는 시책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될 자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경기미래교육 2030이라고 하는 자료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경기미래교육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써볼게요. 경기 미래교육의 이 비전과 관련된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알자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요,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요, 우리는 내일을 열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이런 시책 따로, 뭐 경기 미래 교육 따로, 뭐 혁신 교육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선생님들께서 시책 공부를, 이러한 정책 자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고 하는 경기 미래 교육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저는 이렇게 연계를 시켜보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또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으로 내면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알아야 되고요. 또 너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내일을 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공존과 어떤 상생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하나하나를요, 경기도에서 물론 문제의 어떤 이제 구성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답변 속에서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접관들, 채점관들의 입장에서도 이분이, 이 수험생이 특별히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고 자료를 많이 읽어봤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많이 지식의 내면화를 했구나, 준비된 인재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균형 미래라고 하는 3대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창의성, 그 다음에 뭐 교육의 본질,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길,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오늘날 우리 학교 현장에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또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고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도 학교 현장이 혼돈스럽고 어려운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 혹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감이 결여되고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이 책임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자율성만 휘두르게 되면 굉장히 혼란해진다라는 거죠. 혼돈의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생들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지도를 잘 해야 되겠고, 또 학교도 책무성 있는 교육으로 이 학생들을 잘 길러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경기교육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경기교육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학교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시공간을 넘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런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정책을 틀로 잡고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그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고, 또 조만간 이 12월 말 정도에 이제 주요 업무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걸로 또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방향성만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몇몇 가지만 좀 중요해 보이는 것들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문화 학생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학교 현장에 금쪽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인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관련 직무 연수를 또 이수하기도 했었지만, 특별히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들, 또 인성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인성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도덕과 윤리교육과에서 이제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사회가 바라보는 인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성 교육은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성과 관련된 이제 지도 또는 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SEL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정사 학습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이런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틀을 가지고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모델을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이 인성교육이 또 중요하게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선생님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활동 보호라고 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요즘에 또 굉장히 또 이런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시사적인 부분과 이제 연결을 해서 뉴스 기사도 좀 찾아보시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나중에 주요 업무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그 이제 경기 인성교육 모델을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아까 우리 3대 정책 기조였죠. 자율균형 미래. 그거를 이렇게 인성교육과 관련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이게 약간 정서 모델, 그러니까 이제 정서지능,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어떠한 모델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이제 인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사회 정서적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실어놓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인성 교육 모델에서도 이런 식으로 미래 교육, 그리고 뭐 우리 아까 지금까지 보고 있던 그런 기본 계획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또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보시면 경기 공유학교라고 하는 거 있죠. 아까 경기도 교육청의 3대 교육 섹터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경기 공유학교였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경기 공유학교가 무엇인지는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요. 이 지역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도 학점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고교학점제가 있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영향으로 이러한 이제 또 유연한 편성 운영을 위한 이런 기반들이 이제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그냥 보실 때 체육과 관련된 거니까 뭐 체육 선생님들
그다음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니까 상담 선생님들, 그다음에 건강 쪽이니까 보건 선생님, 영양 교육이니까 영양 선생님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의 어떤 전공에 맞춰서 또 이렇게 관점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실컷 녹화를 했는데, 다 실컷 떠들고 다 이제 녹화를 했더니, 이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아가지고 음성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껏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필기가 한 장 다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미 다 이제 필기가 되어 있는 이 화면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세 번째 정책인데요. 이 시공간을 넘어서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학교, 그다음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도 교육청의 3대 교육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교육 현장에 또는 교육의 어떤 그런 학습의 장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또 나오죠. 경기교육에서 경기 온라인 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터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3대 섹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기 온라인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온라인 학교의 기반 조성으로는 이 학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즉 우리가 이제 원격 수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디지털 학습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이러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요즘에 굉장히 또 직무 연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제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 인해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나타나는 효과는 학생의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미리, 이 영상은 알려먹는 바람에 이미 다 필기가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경기 온라인 학교를 조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기 온라인 학교 중에서도 이 경기 이음온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25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학점 인정 공립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께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이제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연 소재에 살고 있는 학생들, 즉 우리가 대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이런 교육적인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그런 교육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서 어떤 이런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누리기가 어려운 그런 음연 소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의 격차, 그다음에 이 지역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9월 정도였나요? 가을에 이 온라인 학습터에서 이 온라인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운영 방안 공모를 받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일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고교학점제와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제가 시험을 볼 당시에 2차 시험에서 심층 면접에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던 기출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공동교육과정은 세트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효율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바탕으로 학기제와 계절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제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경기 이음원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원 제1중학교 별관에 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래교육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교직원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혹은 이제 지금 기간제 교사라던가 이런 이제 교육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요즘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또 필수적으로 교사들에게 이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연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교육과 관련된 역량 강화 연수인 것이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미래교육 연수, 그 다음에 이 학생 핵심 역량 연수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15시간 이상씩 필수적으로 이수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교육 연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테크닉한 그런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듀테크라던가 혹은 뭐 하이러닝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AI라던가 그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 등등등의 어떤 그런 에듀테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 핵심 역량 연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이 미래 사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감수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인지 감수성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감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연수들을 이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살펴보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선생님 시책에서 사용하는 이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떤 그런 안전한 시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시책에서 사용하는 이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기초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좀 예방하고 또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학습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온라인 맞춤형 지원이라던가 평생학습을 확대한다던가 이러한 이제 교육적인 안정장치들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필기가 되어 있죠. 영상은 알려버렸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전한 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이제 시책 공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각의 교육정책국, 뭐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과가 있어요.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생활인성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뭐 등등등이 있거든요. 이건 뭐 융합교육정책과. 그러면 여기에도 저는 각각의 이제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또 한 해의 또 이런 정책들, 방향들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서류들을 올려줘요, 계획들을.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도 또 다운받아서 봤었거든요. 그러면 또 시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풍부한 이해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시책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각 이 분과의 그 교육 계획에 보면은 또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물론 시책을 공부하기에도 벅차다라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래도 한 2달 정도의 어떤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저희 네 번째로 다시 가볼 건데요.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보셨던 것들 중에서 교육복지과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교육복지 강화 사업을 이제 9가지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복지 안전망이라던가 교육복지 우선 사업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등등 또 통학 차량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이런 교육복지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9대 사업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 정말 시책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보편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사업명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채점관님들이 이 수험생을 정말 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굳이 우리 교육청에 응시를 한 이유가 있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 꼭 들어와야만 하는 그 정도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딱 특화되어 있는 인재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좀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수원 광교에 이 경기 융합타운이라고 해서 이 경기도 교육청의 신청사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이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스마트 워크화가 되어 있는 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게 마치 IT 기업이라던가 글로벌 기업처럼 지정 좌석제로,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네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터디 카페처럼 도서관처럼 키오스크로 혹은 외부로 이렇게 내가 오늘 근무하고 싶은 그 자리를 예약을 해서 근무를 하면 되는 자율좌석 제도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G 모바일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G클라우드 업무협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G클라우드를 통해서 영상회의라던가 커뮤니티 기능이라던가 또 이제 클라우드니까 드라이브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일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보고 시스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시책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신청사가 이제 이 수원 광교에 경기 융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경기도가요, 이렇게 31개의 작고 또 큰 이런 이제 시군구, 즉 이제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지원청의 단위로 본다면, 이제 2개 지역이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31개의 시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답변 속에서 좀 녹여내셔야, 정말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이, 우리가 학교를 내가 이제 채용에 지원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험생 입장에서 또 지원자 입장에서 내가 들어갈 회사, 입사를 하려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숫자들에 대한 것들에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으셔야 답변의 퀄리티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경기 기본교육계획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3대 교육 섹터에서 이 경기 공유학교가 무엇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시책 이외에 또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의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와서 또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을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2차 시험 준비를 처음 준비해 보시는 선생님이나 혹은 내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시책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 시험 준비도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